네, 광역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지역별 추이를 제가 보니까 경남 쪽은 10명 아래더라고요, 예, 확진자가.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12월하고 1월 달이 조금 심각했었고요. 예. 2월 달 들어와서는 지난 2월 6일부터는 계속해서 한 자리 숫자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셨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나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남 누적 확진 환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2,000명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사망자는 8명입니다.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사망률이 좀 적은 편인데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치명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대비 사망한 사람의 숫자 그 비율이 제주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제주를 제외하고는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게 코로나 초기에부터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이 마산 의료원이 있는데 이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양산 부산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이런 국립대병원의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마산 의료원의 의료진들이 아예 카톡방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예. 심야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환자의 그 상태를 공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관 협력 체제를 갖추고 하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그 희생과 고통 위에 이 치명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못 막겠지만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최선을 부분이기도 다하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별로도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서 다소 맞습니다. 대처하시는 분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남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 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죠.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신용카드 매출 현황을 이제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 전년 대비 11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0%, 8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극복이 돼야 지역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자업종이 있는데 전자업계는 물품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도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집에 있다 보니까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또 심각하게 또 이 매출이 줄어든 업종도 있고 이런 업종 간의 편차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런 데 대한 맞춤형 지원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예,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코로나19 터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최근에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쟁도 참 뜨겁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건 조금 히스토리가 있는데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 제가 제일 처음 제안을 할 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 국민들에게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좀 신속하게 지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려니까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태풍 오면 태풍 피해자를 찾아서 지원하고 이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선별의 어려움,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지원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대신에 그걸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나중에 이 소득의 그 뭡니까 고소득 저소득층을 나누어서 세금을 비율에 따라서 거두게 되면 그러면 세금 환수를 통해서 형평에 맞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세금 환수가 불가능해졌어요. 기재부에서 이제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제안은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아니라 지원금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늘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냐, 선별해서 해야 되냐 이제 논쟁은 벌어졌고 이재명 지사님은 이걸 이제 기본소득론으로 그렇죠. 또 받아들이셔서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서 좀 책임이 있어서 예. 기본소득은 지금 논의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몇십만 원이 됐든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하는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 마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기성전 기본소득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조금은 결이 다른 이제 입장을 밝히다 그렇죠.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께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시다 보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경계의 의미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권 주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건가요? 경남과 이제 부울경이 워낙 중요하고 예. 특히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균형 발전은 어려워요. 그래서 부울경 단위의 이제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게 저로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 제안자로서의 예. 책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 논쟁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기본소득이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재정 규모가 GDP 대비로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예. 그 작은 재정 규모에서 또 복지 재정은 그 복지 재정 규모도 OECD 국가들 중에서 또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적은 재정과 복지 정책 혜택으로는 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예.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다 치환해버리면 그러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 예. 기성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정책적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 드렸습니다. 논쟁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네, 워낙에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또 SNS에 맞습니다. 글을 예,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올리셨더라고요. 예, 우리는 네. 원팀이다. 하면서 기승전 기본소득 아니고 경제다라고 하면서 제가 쓴 네. 글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네. 김경수 지사께서 초대를 해준다면 가덕 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고 싶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예, 초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오신다면. 그다음에 기성전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는 그런 정책적인 토론의 공간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신 데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히려 앞으로 이런 토론들은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대선 과정에서. 그래야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론은 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어쨌든 오늘 자치단체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역 네. 현안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네. 말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맞습니다. 사업이 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국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추진했던 균형발전의 그 균형발전은 어떤 식이냐 그러면 시도 단위로 혁신도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예. 시도 단위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10년 이상 쭉 추진을 해왔는데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던 인구가 2010년 이후에 2016년까지는 거꾸로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혁신도시 시즌 2 2단계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이후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예. 균형 발전이 이제 좀 멈췄죠. 그게 지금 후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수도권이 워낙 블랙홀처럼 많이 빨아들이고 있어서 이 협인력이 강해서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뭐 공모 사업부터 해서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시도 단위의 균형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이
권역으로 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수도권 지역도 생활권, 경제권이 겹치는 지역들이 시도들이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서 예.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은 원래 경남 한 뿌리였고요. 지금도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자. 이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고요. 지방자치법 개정 작년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뭐 협업을 하고 싶어도 협의회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회란 얘기는 모여서 협의만 하고 끝나는 예. 추진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연합으로 모여서 같이 약속을 하면 공동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예산도 같이 만들고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지니까 의회도 공동으로 연합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마 내년에 출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특별법도 통과되고 구분응선은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2월 26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뭐 논쟁도 좀 있었고요. 김경수 지사께서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이제 김해 신공항으로 2016년에 결론이 났었는데요. 예. 김해 공항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김해 공항 확장은 그동안 총 8번 용역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했는데 그중에 7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예. 그때 딱 한 번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당시에 부산은 가덕도, 대구 경북은 밀양 이 두 개를 놓고 워낙 싸우니까 어디로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김해로 결론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김해 공항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은데도 않은 그런 반쪽짜리 공항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공항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난 공항이고 지역의 경제인들, 경제계나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부울경의 미래 중에 중요한 산업이 물류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항이 있거든요. 부산 신항이 가덕에 있습니다. 가덕 신항인데 이제 진해 신항까지 제2신항까지 만들어지는데 부산항이 물동량으로 보면은 환적하는 물동량은 세계 2위인데 부가가치는 저 10위권 바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항만들은 공항하고 인접해서 배후 도시에서 가공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들어온 물건을 가공하면 소포 정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 항만에서 온 화물이 공항 화물로 이제 전환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환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은 건데 가덕도로 가면서 그런 물류 산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덕은 경제공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 한 번 더 네.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핵심 과제로 꼽으시는 게 경남형 3대 뉴딜 정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3대 뉴딜은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스마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워낙 잘 아실 거고 예. 핵심은 이런 뉴딜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 한 해에 청년들이 18,000명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라는 게 스마트 뉴딜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스마트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지역의 삶의 질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상당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네. 올 한해 상당히 좀 바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끝으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올 한해 또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대선 후보 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민주당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한 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뭐 대선 출마는 관심이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앙 정치에도 또 어떤 부분을 기여하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일 큰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드는 게 제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일이고 그걸
이제 국가균형발전 2단계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거든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운명처럼 풀어야 되는 숙제, 과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를 잘 만들어서 수도권 이외에 또 하나의 수도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가 중앙정치 또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 지사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